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옛날에 제가 자주 지나다니던 길목에 식당 2개가 있었습니다. 잘 꾸며놨고 나름 자기들끼리 좀 고급 식당인 척 했는데 둘이가 보면 참 어중간했습니다. 맛이 있든가 아니면 가격이 적당하든가 해야 되는데 맛도 별로 없고 가격도 사실 비싼 이런 식당들이 2개가 나란히 앞뒤를 마주보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2개가 누가 더 빨리 망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식당이 한 1년도 안 돼서 문 닫으니까 남아있는 식당은 그럼 장사가 잘 돼야 될 건데 그 식당도 한 3개월 뒤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망하기 경쟁을 하는 식당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둘 다 서로 빨리 망하기를 경쟁하는 것 같아. 그래서 표를 찍어주지 말라고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 다 어디 가서 입을 열면 하나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아니고 또 다르게 말하고 또 취소했다 말하고 그 정신이 없게 합니다. 하나는 가서 입을 열 때마다 표가 떨어지고 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둘 다 막하다. 또 하나가 가족 비리가 터지면 또 하나가 가족 비리가 터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터져서 한쪽이 확 기울 만한데 워낙 둘 다 시원찮으니까 지금 대선 날이 다가올수록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지 말도록 만들어서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부동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다니는 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지하기로 했다가 지지에서 빠지는 표가 늘어나고 두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내려오면서 어디든 찍고 싶지 않다는 표가 늘어나는 희한한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와 윤석열이의 부동층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서 이제 17%까지 증가했다. 이런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족 리스크와 비리 때문에 그렇다는데 뒤로 가는 대선, 갈수록 둘 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윤석열이는 몇 프로 떨어지고 이재명이는 몇 프로 떨어졌다. 보통 대선에서는 제로센 게임이라 한 명이 내려가면 한 명이 올라가고 그래서 합쳐서 제로가 되는데 이번 대선은 둘 다 합쳐서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대선 때는 이 사람은 좌파 진영을 대표한다. 이 사람은 보수 진영을 대표한다. 이 사람이 되면 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한다. 이 정권이 되면 현 정권이 연장되는 거다. 이런 명확한 구도를 알고 투표를 하는데 이번 대선은 누가 청코나인지 누가 홍코나인지 제대로 자기가 응원하는 쪽이 어디인지 한마디로 지지자들이 제대로 모르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연장이냐를 묻는데 막상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냐 정권 연장이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문정권이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윤석열은 지금 내 권한을 줄여서 화합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만 들으면 어떨 때는 이재명이가 야당 같고 윤석열이가 여당 같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름 가리고 이야기하면 누가 야당인가 누가 여당인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은 정권 심판을 하자. 그리고 문가리에 대해서는 특히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윤은 내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역대 대선에 나선 현직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내가 당선이 되면 내 권한을 이만큼 줄이겠다. 청와대의 수석을 없애버리겠다. 청와대의 보좌진을 30% 줄여서 그렇게 가겠다. 마누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없애버리고 마누라를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대선 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야당 후보가 그 주변에 자기가 영입해온 사람들이 개헌하고 연정을 후보를 개무시하면서 마음대로 떠들고 있어요. 심지어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말까지
자기가 영입해온 선대위원장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이 되면 야당에 반 넘겨줘야 된다. 장관 자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되면 무조건 개헌 가는 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가 그걸 제재하거나 쫓아내지를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 그 사람 생각이지 하고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개헌과 연정을 여야가 같이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 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개헌을 하자고 합의를 서로 하고 야당이 180석인데 그때 이겼을 때 야당이 180석이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에게 이 장관 자리를 반 이상 떼주면 그렇게 가자면서 문을 심판한다면 그 사람들이 연정을 하겠습니까? 개헌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개헌하고 연정을 하자 하면 그 사람들을 달래가지고 너희들은 깜빵 안 보내고 문재인이 저지른 잘못도 다 넘어가고 과거의 잘못을 묻어버리자라고 해야 같이 연정도 하고 개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심판을 하겠다면 애초에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화합, 화해, 평화를 말하고는 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근데 요즘 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차라리 홍준표를 뽑을 걸 그랬다는데 홍준표도 그랬거든요. 홍준표는 선거 경선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슬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기로 말하면 홍준표가 윤석열이보다 조금 정직했을 수 있죠. 근데 홍준표를 뽑아도 그렇게 했을 거고 윤석열을 뽑아도 그렇게 했다면 애초부터 선택지에 문 정권을 심판할 방법은 없었던 그런 야당 후보 경선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금 문가리 패거리는 과거의 보수 정권을 실컷 보복하고 그리고 그 보복으로 썩은 기득권 정당들이었다고 대중들을 현혹시키는데 이용해 먹으면서 5년 동안 나라를 황제처럼 저거 멋대로 돈 쓰고 저거 멋대로 기구를 만들고 독재를 하고 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면 저 사람들은 보복하지 말고 그걸 다 묻어두고 화해하고 가자면 그러면 문은 역사에 어떻게 남겠습니까? 아무도 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화해하고 덮고 가면 문은 역사에 맨날 싸우던 여야를 화해시켜서 영호남도 없고 진보 보수도 없고 남북 갈등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가게 만드는 최초의 성군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세종대왕처럼 기록될 거예요. 문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전에는 치고받고 뭐 난리였다. 나라가 분열해서. 문이 되어가지고 화해를 시켜서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니꺼 내꺼 없이 나눠 먹으면서 골고루 평화스럽게 오래 대한민국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하면 문이 성군이지요. 아마 민주정부에서 세종대왕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모든 악행은 다 사라져요. 자, 그러면 왜 윤석열은 당선도 되기 전에 지 권한을 축소 못 시켜서 안달을 합니까? 권력계획위원회를 만든다 하다가 어제는 동아일보 일면에 인터뷰를 했어요. 동아일보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기 권한을 줄일 건가 아주 자세하게 평소에 다른 거는 다 실수 연발이고 말만 했다면 사고를 치는데 이 부분만큼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자리를 몇 개를 줄인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청와대 자리를 다 수석 비서관이 없어진대요. 자, 이 청와대 인원은 대통령을 그냥 실무적으로만 보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굴러가겠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국민이 문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 했고 지지하는 사람은 돼서 정권 심판해라 했지 문 스스로 권한을 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은 내가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자, 결국은요, 자기 스스로가 문가리 보라고 스스로 내가 지금 개헌을 말하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 거니까 내가 보수에서 살아남지 못하니 당선되고 나면 내가 다 하겠다. 근데 지금은 권한을 줄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 내 충성과 진의를 믿고 나를 제발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보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되게 문을 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저럴까? 문의 선처 여부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문한테 선처해달라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보면 문가리가 김건희를 보내버리려다가
힘 조절을 하는 게 여러 번 보여요. 코바나 컨텐츠에서도 그렇게 하고 도이치 모터스에도 그렇게 하고 고발 사주에도 그렇게 하면서 확 좋았다가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풀어주고 부분만 남겨놓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혼자 있을 때는 문가리가 자기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후보로서 유세를 다니거나 대중들을 만날 때 정신이 딴 데 나가 있으니까 헛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이를 대장동에서 완전히 풀어줄 듯 하다가 약간 걸고 풀어줄 듯 말 듯 그럽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내부의 집구석에 싸움이 나서 충실한 문가리의 전달자인 이준석이가 사고를 딱 치고 엎어서 이제 윤은 끝나가구나 하면 또 이재명이 쪽에 뭐 하나 뻥 터져서 이재명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을라 하면 반대편에 터뜨리고 또 하나가 죽을라 하면 또 반대편에 터뜨리면서 교묘하게 둘이를 하향평준화시키는 균형자 역할을 문이 하고 있어요. 뭉은 왜 한쪽 때리고 반대쪽도 때리고 하면서 모호하게 갈까요? 자, 비슷하게 이렇게 하향 평준화 시켜야 자기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선 날짜가 오면 올수록 더 안달복달 매달리고 백지각설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당선되면 여기 쓰라면 쓰겠습니다. 내각제하고 연정하고 절대로 정치보복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평산마을에 찾아가서 시킨 대로 잘하고 장관이고 뭐고 시키는 대로 총리도 하겠습니다. 자, 윤은 자아가 이렇게 썼다 하면 나는 자아보다 더 파격적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둘이가 그러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1, 2월 중에 양쪽의 숱한 비리가 더 터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뢰밭 대선이 될 거다. 뻥뻥뻥뻥 터지면서 후보들이 거의 그냥 기가 빠지고 정신이 나가서 그냥 이 영혼줄을 놓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바다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더 뒤로 가가 마지막에 조금 더 늦게 뒤로 간 사람이 당선이 되면 당선되어 봤자 그야말로 비리 누더기 후보가 되어가지고 당선되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선돼가지고 까불면 거리에서 조금만 들고 일어나도 비리가 워낙 많으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헌이나 연정에 누가 되든 돌입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은 평산마을에 가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벌써 지었죠. 다리 뻗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득권 찌끼다시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부를 놓칠까봐 불안해하지 않고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그들은 보복도 청산도 관심이 없고 오직 뭐니 해도 뭐니만 관심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설계를 문가리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선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찍을 후보가 없는 진실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5년 동안 이런 선군을 몰라보고 욕만 했으니 대한민국 참 꼬라지 잘 돼 갑니다. 오늘 호박이나 그냥 씁시다.